계속 인식이 높아져가지고 계속 이제 활용이 돼 왔었는데 3기 신도시 때는 이것을 지금 본격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토보상이 활성화되게 되면 일단 사업 시행자가 토지 보상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땅값이 오르는 것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기서 보상받은 사람들이 주변으로 갈래도 여기 돈이 풀리게 되면 주변에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대토보상 제도는 땅을 현금으로 보상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조성하게 되는 토지를 주기 때문에 그 돈이 풀리지 않고 그래서 주변의 부동산 투기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또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토지 보상금이 굉장히 비중 크잖아요. 이게 많이 억제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수용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보상받는 것보다는 토지로 분양받게 되면서 나중에 개발이 또 항의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간에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순위는 있어요. 순위는 있지만 그 현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보통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인당 990제곱미터고요. 써 있는 대로 공동 1100제곱미터입니다. 1인당. 그래서 나중에 공동주택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몇 명이 모아서 공동주택지를 분양받아서 이제 뭐 다른 사람 넘기거나 아니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성용지로 주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보상법에서 이것은 그 대강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서 대토보상제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사업시행자 지침으로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대토보상이니까 실제로 토지보상이 나오고 전에 공고하기 전에 대토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나중에 단독주택지 또는 공동주택지, 상업용지 대토보상 신청을 받아서 어디를 줄 것이며 대충 가격은 원칙적으로 그래요. 뭐 꼭 그렇진 않은 경우도 많지만 어느 토지를 뭐 감정해서 나중에 우선적으로 주겠다 하고 하는 그런 공고를 하면서 대토 신청을 받아요. 받아서 그러면 토지 보상금을 그 대토 신청의 추정 금액만큼을 유보를 하고 나중에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은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계약 체결을 하면서 토지 보상금하고 상계를 하는 겁니다. 상계를 하기 때문에 뭐 더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그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그 받고 나서 서로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 여기 이제 공급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통 사업 시행자별로 보면 감정 가격으로 주는 데도 있고요. 또 감정 가격에 평균 낙찰률 120%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가격이 상당히 또 대토할 위치들을 주민들랑 협의하게 되는데 거기도 조금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앞에서의 얘기했던 그런 토지들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위치가 좋은 그런 토지들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감정이 원칙이지만 그 동종 즉 상업용지 입찰률이 뭐 상당히 높다. 뭐 실제로 상업용지 같은 입찰이거든요. 입찰을 해봤는데 감정 가격보다 예를 들어 뭐 200%를 썼다. 그렇게 되면 평균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감정 가격의 120%까지 해서 그 공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토지보상법에 근거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감정 가격 또 공급 방법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사업 시행자의 이제 지침으로 마련하게 돼 있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이 대토보상 제도는 앞으로 이제 3기 신도시나 앞으로 공익사업에서 강제 수용 방식에서 많이 쓰일 것 같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업 시행자
공용 수용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모두 강제 수용을 해서 개발 이익을 사업 시행자가 어쨌든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방법이 이제 대토부상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 개발 이익을 사업 시행자 일부 또 대토부상 받는 사람 일부 이런 식으로 개발 이익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변에 개발 사업 시구 주변에 집가가 풀리는 그 토지 보상금이 풀려서 집가가 급등하는 그러한 방법을 그러한 사례를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이 된 그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좀 보면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 그 이주자 택지도 있지만 이주 분양도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 가격을 해서 뭐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를 일부 뺀다든가 하는 제도로 가는데, 대부분 이제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로 원가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감정이 별로 이렇게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협의 양도인 택지는 보통 그 수도권 같은 데는 감정 가격으로 가고 있고, 생활대책용지도 다 감정 가격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대토보상도 원칙적으로 이제 그 감정 가격인데, 낙찰률이 높은 상업용지나 이런 것은 적어도 평균 낙찰률의 120%, 즉 감정 가격은 100원인데 낙찰률이 예를 들어서 뭐 150%만 넘는다고 하면 120% 선에서 공급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공익사업에서도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공익사업에서 쓰이는 가격 체계를 보면 제일 먼저 조성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가격. 보통 조성원가보다 120%에서 130%에 나오는 것이 감정가격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일률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감정가격보다 또 20, 30% 높은 것이 거래 시세가 이렇게 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서는 조성원가, 감정가격, 실질적으로 나중에 전매되면서 명의 변경되면서 형성되는 이런 가격들이 단계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성원가 대비 120, 30%는 감정가격, 그거보다 또 더 20, 30% 높은 것이 이제 거래 시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조성원가보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성원가보다 약 한 50% 정도가 높은 단계에서 거래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게 또 공사가 진행되면서 또 어떤 이제 그 개발 호재들이 그 단지 내에 어떤 입주 업체라든가 뭐 어떤 대기업이 유치되거나 뭐 아니면 거대한 기업이 상업용지에 입주하게 되거나 뭐 하게 되면 또 그 거래되는 가격들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조성원가보다 나중에 거래 가격 되는 것들은 뭐 200%까지도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